삼성전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2018년 1월 삼성전자를 매수하신 분은 손실 구간이에요. 자, 요게 월봉입니다.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 우리가 요번에 팬데믹으로 하락하기 전에 요때 최고점 갔죠. 62,800원. 요때 사신 분들은 와, 삼성전자 많이 오르네, 나도 투자해봐야지 이랬을 땐 이 3월 동안 떨어진 게 손실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30% 가까이 났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분들만 수익을 낸 거예요. 보유하셨던 분들은 수익을 못 냈죠. 요 바닥에서 새로 사신 분들만 수익을 낸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누구한테는 너무 좋고 누구한테는 너무 아픈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주식을 해서 모두 수익을 낸다 이런 것은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런 만족스럽지 않아서 수익이 더 높은 투자처로 갈아타시는 거죠. 그래서 요새 테마, 언택트, BBIG 이런 것들로 많이 오시는데 저는 그거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걸 사실 때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건 뭐다? 바로 매매법을 좀 알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요게 연봉입니다. 연봉인데 요 한 구간을 놓고 치지 말고요. 이렇게 우상향했기 때문에 미리 사서 장기 투자하셨으면 삼성전자도 꽤 많은 돈을 벌겠죠. 이렇게 하락하시는 구간 상관없이 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10년 정도 장기 투자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모든 종목이 이렇게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 카카오죠. 카카오가요, 제가 보유하고 있었는데 보십시오. 이게 연봉이에요. 2020년, 2019년, 2018년도인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여기서 10만원대, 11만원, 13만원대에서. 그러면 수익을 이때 사신 분들은 요때 손실 보셨겠죠. 다행히 요때 사신 분들은 요때 수익 내셨겠네요. 하지만 이거를 잘하지 못하셨으면 결국은 그렇게 재미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2020년에 와서 정말 대박을 냈죠. 20년 동안 꾸준히 보유하시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참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만약에 단기 투자를 하셔도 내가 매매만 하실 수 있고 투자의 타이밍만 아시면 수익을 내실 수 있죠. 왜냐하면 이때 올랐지 않습니까? 굳이 오를 때 사지 마시고 떨어졌을 때 사시고, 그리고 오른 다음에 파시는 거죠. 50% 환매를 했으면 올랐으니까 수익 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떨어진 이 가격의 50%로 다시 재매수 하시는 거죠. 재매수. 그러면 요게 올랐으니까 또 수익 났을 거지 않습니까? 요렇게 3번을 반복했으면 내가 카카오를 계속 가져가실 수 있겠죠. 그랬으면 요때 보유하셔서 수익을 빵 내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내가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가만히만 두지 마시고 리밸런싱을 꾸준히 해주셔야 되고요. 변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할 때 변액이나 펀드도 한 번 사서 묻어두는 묵은지가 아니고요. 계속 펀드 변경하시고, 그 다음에 일반 주식형 펀드도요, 수익 나면 환매하시고 다시 재가입 또는 재매수를 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나스닥 많이 올랐죠. 나스닥 많이 올랐으니까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과거 기준으로 볼 때 이렇게 급히 올라간 데는 급히 내려오는 기간이 있었어요. 여기도 뭐 크진 않지만 이게 2008년도인데 올라가니까 떨어지는 구간이 있었죠. 그동안 2008년도에 풀린 유동성으로 인해서 쭉 치고 올라왔습니다. 떨어진 적이 거의 없어요. 이러기 때문에 역시 미국 주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도 물론 하고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죠.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 때 떨어진 적이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게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투자의 종착역은 저는 안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단순하게 주식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재무 관리사지요. 재무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이나 펀드나 예금이나 그냥 저에게는 다
은퇴를 위한 통장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산을 증식하는 툴로 쓰는 거기 때문에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하지 마시고 좀 철학을 갖고 배워가시면서 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요거는 뱅가드의 홈페이지입니다. 요새 그 해외 ETF 중에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뱅가드사의 ETF인데, 자, 이 회사도 굉장히 관리를 잘 하죠. ETF 수익 잘 내고 있고요. 10년 기준으로는 한 7%대 수익. 그리고 여긴 스몰캡이니까 성장주들이죠. 성장주들도 10.21% 정도 수익을 목표로 운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근에 수익률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주가 수익률이 많이 나왔다고 30% 50%를 좀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올해는 그렇게 낼 수 있어요. 그럼 내년에 더 올라가서 내년까지 낼 수 있다고 치면 그럼 앞으로 10년 동안 이렇게 수익을 내실 수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올해 내년만 우리가 자산 관리하고 말 겁니까? 예, 투자하시고 말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방법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진정한 투자 성공하는 분들, 그리고 진정한 자산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경기 좋을 때 수익 내시는 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 능력이 아니라 그냥 시장이 밀어주는 겁니다. 어떤 게 실력이냐? 경기가 악화됐을 때 상대적으로 남보다 수익을 잘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 같은 시국에는 조금은 수익이 주식보다 낮을 수 있지만 채권을 꼭 포트폴리오에 편입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늘 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은 지금 일부분 넣으셔도 수익 나시는 거잖아요. 2019년도 8월 30일 이때 이제 일본에서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한 소재들 막았던 거죠. 일본에서 한일 무역 분쟁이 발생했던 그 시기인데, 보시면 우리 코스피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1년 수익률이 마이너스 12%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국내 채권은 7.43% 정도 났습니다. 그러면 굳이 주식에 100% 투자를 하셔서 마이너스 12.63을 하실 필요 없이 주식에 70%, 채권에 30%만 넣으셨어도 수익률은 더 올라갔겠죠. 그래서 주식은 항상 좋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가셔야 되고요. 여기다가 조금 더 현명하시게 국내 채권도 넣었지만 소액 넣고 해외 채권을 내가 넣었다, 이렇게 편입했다 그러면, 자, 해외 채권이 25.65%가 났어요. 2019년도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손실 난 것까지 다 차감을 해드리겠죠. 채권에서 다 방어를 하는 겁니다. 방어 플러스 수익까지 났겠죠. 자, 이런 게 바로 안전한 포트폴리오에 의한 자산관리다, 이렇게 당부드리고요. 이거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님들은 내가 너무 주식만 하지 않았나? 수익 높은 채권도 조금 편입해야지 라고 생각만 하셔도 오늘 방송에서 큰 수확 얻어 가시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정성 높은 채권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자, 한국 채권 시장은 아무래도 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안정적인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국공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회사채가 있고 물량이 너무 적어요. 그 이유는 회사채들이, 큰 회사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굳이 회사채 발행 안 합니다. 약간 자금이 필요한 회사들이 하다 보니까 신용등급이 낮고요. BB- 이상 또는 BB 플러스 이상 정도는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채권의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국공채로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익이 조금 떨어지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회사채의 물량이 부족하고요. 회사채의 경우에 분산 투자가 쉽지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다양한 회사채가 투자가 가능해요. 우리나라보다 워낙 많은 회사들이 있고, 그 회사들이 이 유니콘이나 성장주, 이런 기술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이 다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그레이드의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고요. 채권 발행이 많고 기업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용이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국채도 미국은 굉장히 많은 국채, 장기채, 중기채, 단기채 다 발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해외가 아무래도 채권 투자하시기엔 훨씬 좋고 더 높은 지급률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안전하게 주식 정도의 수익률을 꾸준히 내시고 싶다는 투자자분들은 반드시 해외 채권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리는 프루덴셜의 달러 평생 소득 같은 경우가 어디다 들어갑니까? 미국 장기 회사 채권형에 들어가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상품에서 낸 수익이요, 직전 1년에 한 8.22% 됩니다. 그럼 기간을 한번 볼게요. 2020년 1월부터 2020년 8월 28일까지 한 8개월 정도 된 거죠. 어느 정도 수익률을 냈냐? 10.27 냈습니다. 그러면 주식보다는 많이 떨어지네요. 제가 말씀드렸죠. 주식은 1월부터 들어갔을 때는 이 수익이 절대 안 나왔어요. 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4월이죠. 4월부터 사신 분들이 수익이 높은 거지, 그 전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수익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얘는 근데 어떤 거예요? 이거는 1월 1일부터 그대로 갖고 계셨는데 이 정도 수익인 거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평균적으로 괜찮고요. 자, 그러면 1년만 놓고 볼 게 아니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8, 9, 3년 정도 운용을 한 거죠. 2017년 이제 17년도부터 18년도, 19년도, 20년도까지. 그러면 24.6%. 그럼 1년 평균 한 8% 정도씩은 꾸준히 낸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안에 변곡도 많았지만 충분히 좋은 수익률, 안정적인 수익률을 냈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내 자산 중에 주식은 공격적으로 가실 분들은 한 60% 주식에 투자하시고요. 나머지 40%는 이런 안전하고 장기적으로 내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선택하셔야 손해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 소장 펀드로 이런 것들 꼭 같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주식만 갖고 계시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주식은 등락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하시고, 대신 더 안정적인 소득은 이런 형태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2018년도 9월 27일에 가입한 실제적인 상품 같은 경우가 보시면 펀드 수익률이 30% 났습니다. 아까 노멀하게 전체 미국 장기 회사채를 제가 보여드렸을 때 24% 났잖아요. 3년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타이밍 잘 맞춰서 투자하신 분들은 이렇게 한 2년 안 되는 기간에도 30% 수익률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주식에 비해서 그렇게 나쁜 수익률 아니고요. 어찌 보면 주식은 내가 사놓고 신경도 써야 되고 많이 쳐다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채권들은 그냥 가입만 해놓으시면 뒤도 돌아보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기다리시기만 하면 알아서 운용되기 때문에 훨씬 편안합니다.